여기 처음 왔을 땐 특별히 곡물까지 준비했었지. 제군이 암살당했다는 소식을 전하자 리워랑을 진압하겠다며 길길이 날뛰던 모습이 생각나네. 그때만 해도 친해지기 어려운 타입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었지. 이젠 꽤 친해졌으니까 곡물이 없어도 만날 수 있겠지? 간식이 좀 남았으니까 혹시 찾으면 이거라도 주지 뭐. 응? 뭘 그렇게 멍하니 봐? 그래? 우와! 엄청 예쁜 여자네? 리온 차풍진군을 찾으러 온 걸까? 그러게, 아우라가 범상치 않아. 역시 걔 인맥이 대단하구나. 우리가 모르는 선인도 잔뜩 알고 있고. 어디 보자. 리온 차풍진군의 친구라면 우리한테도 친구나 마찬가지잖아? 가서 인사나 해볼까? 히히, 네 인맥을 쌓아주는 것도 믿음직한 가이드의 일이지. 잘 보고 있으라고. 안녕. 저기, 난 페이몬이고 얜 여행자야. 만나서 반가워. 우리는 리온 차풍진군의 친구인데 넌 이름이 뭐야? 너희 둘, 뭐 하는 거지? 이 몸을 몰라보는 것이냐? 어라? 이 목소리는... 그 선조라고? 어떻게 인간 모습으로 변한 거야? 나한테 변신술 따윈 식은 죽 먹기지. 예전엔 흥미가 없어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럼 왜 갑자기 흥미가 생긴 건데? 제자들을 만나러 리워랑에 가려는데 인간 모습으로 가는 편이 눈에 띄지 않을 것 같아서 말이지. 눈에 띄는 걸 신경 쓰긴. 저번에는 지붕 위로 단숨에 슉 하고 내려앉았으면서. 야, 물어보면 그때 주기로 했잖아. 허, 이렇게 예의를 잘 차리는지 몰랐군. 고맙네. 조금 적은 것 같은데 괜찮아? 난 생활에 부족함이 없어. 중요한 건 성이지. 마음만 느껴진다면 선물의 양은 아무... 양심에 조금 찔리는걸. 그나저나 우리 방금 어디까지 말했더라? 맞다! 제자라. 가무랑 신앙 말이지? 우리도 두 사람을 만난 지 꽤 됐는데 같이 갈까? 안 그래도 부르려고 했다. 내 두 제자도 너희와의 재회를 고대하고 있을 테니까. 그나저나 너희는 무슨 일로 여기까지? 맞아. 그냥 네가 보고 싶어서 이야기나 들으러 온 거야. 그런데 인간 모습으로 변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전혀 못 알아봤다니까. 그랬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지금 출발하지. 가문은 아마 월해정에 있을 테니 날 따라오면 만날 수 있을 거다. 좋아. 그럼 우리 같이 리어랑으로 가자. 가무 그 아이는 늘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매년 오장산에 들르는 날이 손꼽을 만큼 적어. 신학도 최근 새로운 일을 찾았는지 편지로 당분간은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더군. 내가 순순히 납득할 줄 알고 두 눈으로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볼 것이다.
이제 곧 월해정이네. 가무도 인간 모습을 한 진군을 보면 깜짝 놀랄까? 가무랑 신학은 인간 모습을 한 선조를 본 적 있으려나? 어라? 진군이 어디로 갔지? 왜 멈춘 거야? 이 몸은 여기 있을 테니 너희끼리 그 아이를 만나고 오거라. 왜? 왜 같이 안 가고? 내가 찾아가면 그 아이는 하던 일을 내려놓고 한가한 척 나를 맞이할 게 뻔하잖나. 그러곤 나중에 미뤘던 일 때문에 야근에 시달릴 테지. 이 몸은 멀리서 바라보는 걸로 족하니 너희가 대신 가서 안부를 묻고 오거라. 참, 내가 왔다는 사실은 절대로 말하지 말고. 그것도 그렇네. 알았어. 그럼 대신 안부 전해줄게. 류은 진군? 가무 선배, 아는 분이세요? 네, 죄송하지만 다음 회의를 조금만 미룰 수 있을까요? 오늘 일정이 빠듯하긴 하지만 밤으로 미뤄도 되는 일도 있으니까요. 네, 걱정 말고 맡기세요, 선배. 그럼 부탁할게요. 가무, 안녕. 안녕하세요. 여기까진 어쩐 일이세요? 그리고 진군, 인간의 모습을 뵙는 건 정말 오래간만이네요. 사람 잘못 봤군. 난 류은차 풍진군이 아니라 지나가던 행인일 뿐이라네. 소용없는 것 같은데. 방금은 작은 시험이었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 몸을 한눈에 알아볼 줄이야. 진군을 알아보는 건 당연한 도리죠. 그렇긴 하군. 중요한 볼일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잠깐 얼굴이라도 볼까 싶어 들렀다. 웬 중요한 일? 맞아.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오래 지체할 수는 없다고. 그렇군요. 모처럼 만났는데. 네가 잘 지내는지 보러 들렀을 뿐 방해할 생각은 없었다. 다음에 네가 쉴 때 다시 모이자꾸나. 알겠습니다. 그것도 좋죠. 일이 바쁜 건 안다만 쉬는 것도 잊지 말거라. 아무리 반신수의 몸이어도 과도한 피로가 쌓이면 몸이 상하기 마련이야. 이렇게 다 큰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롭구나. 소시적엔 악몽을 꿀 때마다 안고 자자고 조르곤 했는데. 잠깐만요. 류은진 군. 알겠다. 시간도 없으니 여기까지 하지. 너희끼리 얘기 나누거라. 이 몸은 여기서 듣고만 있겠다. 저번에 헤어진 뒤로 정말 많은 것을 누비셨네요. 혹시라도 제 도움이 필요하면 월해정으로 와서 절 찾아주세요. 그리고 진군, 인간 모습으로 변하신 김에 인간 이름을 하나 지으시는 게 인간의 이름이라. 하긴 이 몸의 명성이라면 류은이라고 불러도 다들 쉽게 눈치채겠지. 네가 유명한 건 알았지만 그 정도야? 이 몸의 명성은 너희들이 이루 헤아릴 수 있는 게 아니다. 가무의 말대로 지금부터 사람들 앞에선 나를 한운이라 부르도록. 아, 청제광록에서 따온 이름이군요. 구름과 함께 일어나 세월을 따라 사는 선인이 있었으니 지혜롭고 이치에 밝으며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서 한이라고 불렸다. 굉장하다. 구름과 함께하고 세월을 따라 산다니 엄청나게 대단한 선인 같아. 사실 이건 류은진 군을 묘사하는 구절이에요. 뭐? 잠깐, 너 정말로 그렇게 대단한 선인이었어? 그럼 설마 이 몸을 정말 큰 새 정도로 생각한 것이냐? 그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진군께선 과거의 업적을 좀처럼 언급하지 않으시니까요. 각종 서적에서나 진군의 기록을 찾을 수 있죠.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 아주 먼 옛날 리월에 대가뭄이 든 적이 있대요. 갈 곳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은 밤낮으로 기도하거나 고향을 떠났다고 하죠. 전 그 시절을 겪어보진 못했지만 책에서 묘사한 내용만 봐도 당시 사람들의 절망을 엿볼 수 있어요. 가뭄으로 인해 도끼가 퍼져나갔고 광활한 땅은 눈에 띄게 황량해졌어요.
진군께서 나선 후에야 상황이 겨우 안정되었죠.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선인이 오자 남은 구름이 모여들고 거센 바람이 몰아쳤네. 두터운 구름이 세찬 비를 내리자 가뭄과 도끼가 가시고 만 백성이 구원받았네. 그렇게 대단했다니. 속세의 책에는 과장된 단어가 많지. 난 그저 미약한 힘을 보탰을 뿐 내가 아니어도 다른 선인이 도왔을 것이다. 그치만 그 엄청난 규모의 가뭄은 네가 해결한 거 맞잖아. 너 정말로 비바람을 부릴 수 있는 거야? 완전 다시 봤어. 전에 널 선조라고 부른 거 미안해. 화나진 않았지? 우습구나. 이름은 그저 속세를 거닐 때 쓰는 꼬리표일 뿐 어찌 그걸로 화를 내겠느냐. 그럼 안심이야. 앞으로는 기분 내키는 대로 부를게. 내 이야기는 이쯤하고 가무? 요즘 신학 그 아이와는 연락하고 지내느냐? 최근 일자리를 구했다고 하던데 어떻지? 좋은 곳이더냐? 매달 급여는 명모라고? 업무량은 또 어떻지? 해등절에 휴가는 낼 수 있나? 단숨에 질문을 산더미처럼 쏟아냈어. 진군, 걱정하지 마세요. 신학의 일은 제가 소개해준 거니까요. 요즘 만민땅이 바쁜데 향릉 씨가 밖에서 새로운 요리를 찾는 중이라 묘사부 혼자서는 벅찬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신학을 소개해줬어요. 그랬군. 잘 됐어. 그 부녀라면 나도 몇 번 본 적이 있다. 향릉이란 아이는 총명하고 선량하며 그 아비도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지. 신학을 힘들게 할 일은 없겠어. 마침 식사 시간이로군. 직접 만민당에 가서 신학을 살펴봐야겠다. 네? 하지만 아까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밥 먹을 시간 정도는 있다고. 따라올 필요 없으니 마저 일 보거라. 앞으로도 모일 날은 많으니 지금 이 순간에 집착할 거 없지. 네, 진군. 그럼 조심히 가세요. 여행자, 페이몬, 다음에 만나요. 휴, 어때? 나 방금은 제법 눈치 빨랐지? 중요한 일이란 말을 듣자마자 가물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핑계란 걸 바로 알아차렸다고. 핑계까지는 아니다. 이번에 리워랑에서 정말로 볼 일이 있긴 하거든. 정말? 아직 때가 아니지만 조만간 알게 될 거다. 아까 그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가? 갑자기 언행에서 신비한 선인의 품격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내가 설명해 볼 테니 한번 들어보시오.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 알지. 미인 앞에선 미식조차 시시해진다는 거 아니겠어? 메뉴판보단 저쪽 연락처가 더 땡기는데. 네가 한번 물어볼래? 네가 물어봐. 아니, 그러지 말고 네가 잠깐만, 이쪽으로 오고 있어. 뭘 주문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주문? 뭐라요? 2인분 포장이요. 저인 이만.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야. 뭐 주문할래? 이봐, 접객 인사랑 안부 인사를 같이 하지 말라고. 응. 이분은 이쪽은 한운이라고 해. 스승님? 넌 이 모습을 본 적이 없을 터인데 어찌 단숨에 알아차렸느냐? 10년 넘게 함께 지냈으니까요. 스승님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셔도 알아볼 수 있어요. 왜 그러세요, 스승님? 별일 아니다. 네가 리어랑에서 일하고 있다는 편지를 받고 확인하러 왔지. 겸사겸사 맛있는 것도 먹고. 하긴 이제 곧 점심시간이네.
미안하지만 난 일하는 중이라 오래 얘기하긴 어려울 것 같아. 여행자랑 페이몬이구나. 신학을 보러 왔니? 신학, 아직 식사 시간이 안 돼서 손님도 별로 없으니 나 혼자서도 충분해. 앉아서 천천히 이야기 나누렴. 이따 손님 많아지면 그때 도와주고. 감사해요. 아싸! 향릉은 혹시 그 아이를 만나면 말 좀 전해줘. 가게에 새로운 향신료를 들여왔으니 시간 나면 돌아와서 봐달라고 말이야. 역시 만민당의 주인은 융통성이 있는 자로군. 그런데 가게에서 일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을 접하게 될 텐데 괜찮겠느냐, 신학? 괜찮아요. 가끔 이상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 이젠 적절히 처리할 수 있거든요. 신학도 성장했나 보네. 근데 적절히 처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일단 잘 타일러 보고 그래도 말이 안 통하면 주먹을 꺼내. 그럼 알아서 말을 듣더라. 아, 뭐랄까. 좋구나. 이미 인간 사회에 잘 녹아든 듯하니 안심해도 되겠어. 스승님은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다마다 너희가 오장산에 안 돌아와도 혼자 유유자적하게 살고 있지. 역시 스승님이시네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일이 바쁘긴 해도 조만간 스승님을 뵈러 오장산에 가겠다고 묘사부와도 상의해뒀어. 그런 일이? 다음에 편지 보낼 땐 그런 것도 미리 말하거라. 선이는 신경 변화가 정말 빠르네. 참, 스승님, 이번에 오실 때 가무사저도 보셨나요? 그래, 너처럼 일하느라 바쁜 것 같아서 안부만 묻고 헤어졌지. 가무한테 류운차풍이라는 이름의 유래도 들었어. 진군이 얼마나 대단한 선인인지 이제야 알게 됐다니까. 그렇구나. 그럼 나도 스승님의 과거 이야기를 해줄게. 응?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스승님? 괜찮은 주제인 것 같은데. 아니, 조금 갑작스러웠을 뿐 상관없다. 어디 네가 내게서 말솜씨를 얼마나 배웠는지 보자꾸나. 예전에 스승님은 소월 축양진군과 속도를 겨루신 적이 있어. 패배한 소월 축양진군께선 스승님은 날 수 있으니 너무 유리하다고 주장했지. 그러자 스승님은 날지 않고 법보만으로 겨루겠다고 하셨고 소월 축양진군도 기꺼이 응했어. 그리고 대결 당일 스승님은 아무도 본 적 없던 물건을 선보이셨지. 어떤 물건인데? 철로 만든 기관차였어. 이름이 전기 이륜비기였나? 정광일은 질죽이다. 이 몸이 창장 49일에 걸쳐 개발한 야심작으로 선령만 주입하면 만리를 달릴 수 있지. 그러니 소월축양 녀석이 이 몸의 상대가 될 리가 없지 않겠나. 내 발로 힘껏 달려도 간신히 날 따라오는 게 한계였다. 하지만 아쉽게도 정광일은 질주기는 산지주행에 뛰어나지 않아 결승점 앞에서 뒤집히고 말았지. 승리가 코앞이었는데 정말 아쉬웠어. 계속 얘기하거라. 이미 스승님이 다 말씀하셨는걸요. 그런가? 야, 아무튼 네가 하산하니 오장산에 관중이 없어져서 더 이상 그 늙은이들과 겨뤄볼 흥미가 안 생기더구나. 스승님, 외로우세요? 외롭다니. 내가 이 나이를 먹도록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일생을 지켜봐왔는지 아느냐. 자신과의 대화로도 몇 날 며칠을 지새울 수 있거늘. 이런 내가 외롭다니 어처구니가 없구나. 어이, 뭐지? 그 표정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까 가무한테서 네가 비바람을 부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존경스러웠는데
네가 입을 여니까 다시 내가 알던 선조로 돌아온 것 같아서. 대체 어느 쪽이 리온 차풍진군의 진짜 모습인지 모르겠다니까. 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스승님과 내가 좋아하는 스승님 모두 스승님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해. 하나같이 나한테 입 바른 소리를 한다만 결국 아무도 오장산에 남지 않더구나. 하지만 네 말이 맞다. 이 몸은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선인이니 다른 이의 평가 따윈 필요 없지. 리온 얘 제자한테 칭찬 들었다고 콧대가 하늘을 찌를 기세야. 자리 있나요? 사장님, 여기 생선찜 하나 추가요. 손님이 몰리기 시작했네. 난 슬슬 일하러 가볼게. 신아, 파이팅! 응, 열심히 할게. 푸짐하다. 이번엔 배 터지게 먹어야지. 난 다양한 미식을 즐겨서 특정한 맛을 고수하진 않는다. 이 가게의 요리는 조리도 완벽하고 풍미도 독특해 아주 만족스럽구나. 다음 기관 요리 신기의 영감이 떠오르는 맛이야. 엄청 맛있다. 조금 맵긴 하지만. 미안 꼬마야. 지금은 자리가 없단다. 할머니, 다른 가게로 갈까요? 냄새가 참 좋은데 여기서 먹을 수는 없겠나? 더 걷기가 힘들다네. 그럼 합석할 손님이라도 찾아보시겠어요? 네, 찾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자리가 없어서 그런데 합석해도 될까요? 난 괜찮은데 다들 어떻게 생각해?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수옥이라고 해요. 이분은 제 할머니 원대시고요. 할머니? 네, 왜 그러세요? 아니, 그냥 꽤 젊어 보여서. 학발 동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긴 해요. 실은 나이가 많으시답니다. 할머니, 너무 빤히 쳐다보지 말고 앉으세요. 날 아는가? 아니네. 그럼 만난 것도 인연이니 어서 앉으시게. 할머니,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제가 주문하러 갈게요. 난 지렁이 조림을 먹고 싶구나. 비가 내리는 날이면 지렁이가 기어나오곤 했지. 할머니, 또 시작이시네요. 메뉴판에 지렁이 조림 같은 건 없어요. 지렁이 조림? 이상하네. 보통 그런 걸 주문하나? 그러자. 안녕? 혹시 도와줄까? 네? 할머니 말씀이세요? 걱정해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께선 심각한 기억상실증을 앓고 계시거든요. 기억력이 점점 안 좋아져서 늘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제가 기억이 있을 무렵부터 할머니께선 기억을 잊기 시작하셨어요. 최근엔 증세가 심해져서 아침마다 제가 누군지 소개해드려야 할 정도죠.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지금은 저랑 할머니뿐이죠. 전 괜찮아요. 할머니도 잘 사랑해주시고 저도 할머니를 사랑하는걸요. 좀 힘들긴 해도 지금의 생활이 싫진 않아요. 우와, 굳센 아이구나. 칭찬 감사해요. 그럼 나도 칭찬해주련? 할머니는 굳세고 상냥하면서 믿음직스럽기까지 하세요. 그래, 난 모든 걸 다 잊은 건 아니란다. 아주 중요한 걸 기억하고 있거든. 그게 뭐였더라? 생각났다. 꿈이었어. 칠흑처럼 어두운 꿈 속에서 누군가가 내 앞에 서서 말했지. 그 여자만 찾으면 해방될 수 있을 거라고.
네? 그렇게 중요한 일을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꿈이라서 그만 잊어버렸지. 방금은 기분이 좋아서 불쑥 생각이 나더구나. 이 꿈을 아주 많이 꾼 기분이 들어. 몇 번이나 꿨는지 기억조차 안 나.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고 꿈속에 있는 사람이 말을 건다니 너무 이상한데? 잠깐! 설마 귀신이라도 씌인 건 아니겠지? 아니, 눈이 맑고 호흡이 평온해. 사악한 기운은 느껴지지 않는다. 진짜? 본 선인을, 아니, 날 뭐로 보는 것이냐? 네가 이 분야의 전문가였지? 그럼 할머니, 그 꿈속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 기억나지 않아. 다만 젊은 시절에 나와 아주 닮은 것 같았지. 젊은 시절의 할머니요? 정말 기묘한 이야기네. 대체 어떻게 된 걸까?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니 이 일은 내게 맡겨보겠나. 정말요?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난 페이몬이야. 한운이라고 부르게. 도와주신다니 정말 감사해요.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보수를 원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보수는 필요 없어. 그치? 정말 감사합니다. 뭘? 그나저나 한운, 어떻게 해야 이 할머니를 도울 수 있어? 꿈 이야기만으론 별다른 단서가 없어 보이는데? 그거야 간단하지. 꿈속에서 젊은 자신을 봤다고 하니 젊은 시절에 다니던 곳을 둘러보면 뭔가를 떠올릴 수 있을 거다. 일리가 있네. 할머니, 혹시 젊은 시절에 갔던 곳 기억나? 기억나고 말고 하늘 위와 땅 아래 하얀 구름과 푸른 산수 사이. 기억 못하는 것 같네. 저 방법이 하나 떠올랐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할머니는 수십 년 전에 재해로부터 수많은 사람을 지킨 아주 대단한 협객이셨대요. 그게 사실이라면 뭔가 기록이 남지 않았을까요? 협객이라 어디 보자. 그래! 행추는 무협 이야기의 조예가 깊으니까 쓸만한 정보가 있을지도 몰라. 비은상에 가서 물어보자. 벌써 간다고? 난 아직 배고픈데. 제가 먹을 걸 시키고 올게요. 할머니, 특별히 원하시는 메뉴 없으면 알아서 시킬게요. 그럼 잠깐 찢어져야겠군. 여행자와 페이모는 비운 상매로 가고 원대와 수옥은 남아서 밥을 먹고 난 잠시 가진 낭시를 만나고 오마. 가진 낭시. 평할머니 말이지? 그래, 이따가 옥경대에서 만나도록 하지. 여기서 꼭 한번 저렴하고 맛도 좋은 곳이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음식이 입에 안 맞으세요? 너한테 우유 한 병 사다 주려고. 우유요? 매운 걸 먹기 전엔 우유를 마셔야 하잖니. 그래야 매워도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울지 않지. 저 이제 다 커서 매운 것도 잘 먹어요. 기억 안 나세요? 이젠 엄청 매운 생선찜도 한 번에 2그릇씩 먹는다고요. 장하구나. 우리 예쁜 소녀가 많이 컸어.
야호! 여긴 어쩐 일이야? 행추, 있어서 다행이다. 너한테 뭐 좀 물어보려고 왔어. 참고할 만한 단서가 적어서 내 말이 맞을지는 모르겠어. 설명만으로 그분의 정체를 확신하긴 어렵지만 나이대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어. 바로 각종 무협 소설에 등장하는 무명의 여엽객이야. 무명의 여협객? 50년 전 대가뭄 때 속세를 누비며 요마와 도적들을 물리치는 무명의 여엽객이 있었대. 수많은 사람이 칭송했지만 정작 아무도 그분의 이름을 몰랐다고 하지. 알려진 거라곤 그분이 홀로 떠돌다가 뜻이 통하는 천영도사와 맺어졌다는 것뿐이야. 둘은 늘 함께 싸워서 원앙부부라고 불렸어. 대가뭄이 끝난 후 속세를 떠나 산속으로 응거한 두 사람은 방해받지 않는 평범한 삶을 살았다고 해. 그렇게 전설로만 남게 되었지. 명성이 자자하다가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점이 원대 할머니와 비슷해 보여. 참고할 가치가 있을 거야. 역시 행추, 아는 게 정말 많구나. 과찬이야. 그저 한가할 때 책에서 보고 흥미삼아 알아봤을 뿐인걸. 그래도 대단해. 아참, 혹시 그 무명의 여엽객이 젊었을 때 어딜 다녔는지도 알아? 생각해볼게. 소설 속 무명의 여엽객은 늘 이 세 곳에서 등장했어. 망서객잔, 절운간, 그리고 경운봉. 아마도 거기서 여러 일화와 전설을 남기지 않았을까? 그러니 후대 작가들이 이야기를 쓸 때도 그 장소를 무대 삼는 거고. 별 말씀을. 나도 책을 볼 때 의아한 부분이 많았는데 원대 할머니가 정말 무명의 여엽객 본인이라면 내 의문을 해소해 줄 수 있겠네. 대부분의 협객은 은퇴한 후에도 각종 기담이 전해지기 마련인데 무명의 여엽객은 소식이 완전히 끊겼거든. 그래서 큰 병을 앓고 있다는 소문도 있었지. 왜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자신을 숨긴 걸까? 마치 뭔가에 쫓기듯이 말이야. 거기엔 분명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가 숨어 있을 거야. 진실을 알아내면 너한테도 알려줄게. 고마워. 너희가 전해주는 이야기가 책에 적힌 내용보다 더 흥미진진할지도 모르겠네. 헤헤, 행추한테서 많은 단서. 맞다! 그 이야기에서도 대가뭄이 등장했었지? 설마 리월에는 가뭄이 자주 발생하는 거야? 글쎄, 먼 옛날부터 사람들은 토양 개선이나 수로 개척 등 가뭄에 대비할 방법을 연구해왔어. 그래서 가끔 가뭄이 들어도 대가뭄 수준은 아니었지. 아까 언급한 대가뭄은 지난 수백 년 동안 발생한 가뭄 중 가장 심각한 축에 속해. 작물은 말라 죽고 냇물은 바닥을 드러내고 산속의 마물도 흉포해져 상단을 습격했지. 갈 곳을 잃은 사람들은 도적으로 전락했고 결국 천재는 인하가 되어 걷잡을 수 없이 번졌어. 정말 심각했구나. 맞아. 그러니까 무명의 여엽객의 이야기가 이렇게 널리 퍼진 거겠지. 보상도 바라지 않고 힘쓴 걸 보면 분명 아주 정의로운 협객이었을 거야. 물론 그 심각한 재해도 고대의 것에 비하면 훨씬 나은 편이지만 말이야. 고대에는 각종 재해가 더 흉악하고 빈번하게 발생했대. 막강한 선인이 나서야 재해의 악영향을 겨우 막을 수 있었다고 해.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어? 이제 없어. 우린 슬슬 한운에게 돌아가 보자. 할머니가 기억을 되찾으면 좋겠다. 모두를 구한 위대한 영웅이 그걸 다 잊어버린다면 너무 안타깝잖아. 그럼 우리 먼저 가볼게. 잘 있어, 행추. 도와줘서 고마웠어. 별 말씀을. 조심히 가. 세월은 사람을 두고 가지. 아무리 대단한 협객이라 해도 결국 종이에 몇 줄밖에 남지 않아. 하지만 이 몇 안 되는 기록 속에서
우리는 영웅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지. 이게 바로 무협의 묘미 아니겠어?